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0,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게? 다예요. X축. x축이요. x축보다 어때라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fx를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다라고 한다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3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다. 그래서 풀 돼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0, K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 얼마 하지? 64. 4, 4, 16에 6 곱하면 6, 6, 36, 96 플러스 K. 그러면 K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 시작을 어떻게 했어? 문제의 시작. 양수. 그러면 0보다 어떤 거 봐라? 큰 거 봐라. 그럼 0은 봐라, 안 봐라? 안 봐라.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보는데 얘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끄이거나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끄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k-32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겠네? 그러면 k는 3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부등식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그 다음에 넘겨와가지고 마이너스 9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f'x 같은 경우에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해서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해했나?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되고 얘는 마3 얘는 1 풀마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근데 어떤 실수 보라 그랬어? 1보다 큰. 그럼 여기 1이 여기잖아. 그지? 요것보다 오른쪽 봐야 되니까 왼쪽 좌표는 필요 없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이제 1,1을 넣으면 k-5 이렇게 되겠죠? 1보다 클 때 보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오른쪽 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냥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이랑 같은 거는 제외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등호가 없어요. 근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네? 근데 이거는 x축이랑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왜 돼요?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된다 손. 이 x축이랑 얘랑 이렇게 닿아도 된다 손. 닿으면 안 된다 손. 되죠? 닿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보다 크다라 그랬어요. 그럼 1보다 큰 거 본다 그랬으니까 이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좌표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인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딱 1일 때는 포함을 안 하는 중이니까 닿아도 그 옆에 있는 놈은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거 항상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닿아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거는 항상 양수가 될 거다라는 상황인 거죠. 0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k-5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오시면 되고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두 가지 방법이거든. 자, 여기 이렇게 좌표가 불편하게 나와요. 그죠? 불편하지?
불편해? 불편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놓고 풀어볼게. 그러면 여기 fx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라고 놓는다면 f'x는 마찬가지로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친구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진행은 똑같아요. 자, 근데 그래프 그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다시 3차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1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좌표가 1,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fx 요렇게 놨으니까 여기가 5가 된다가 맞나요? 마이너스 5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쌤이 아까 여기 0일 때는 얘가 x축이다 라고 했는데 x축인 이유가 뭐냐면 y는 0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뭘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y는 마이너스 k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두 개가 연립된 상황에 얘가 k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는 것도 똑같고요. 이렇게 끊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상황이 얘가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k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했니? 0이 아니라. 그러면 이 좌표가 여기 그대로 들어오고 얘가 여기 들어온 상황이었어. 그지? 그러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5라고 들어오고 이번엔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은 k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결과적으로 똑같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거나 큰 차이가 없기는 해. 그리고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 간혹 가다가 보면. 근데 얘는 이렇게 k-5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라 괜찮긴 한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더 나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과정이 크게 다른 건 아니라서 그것만 아시고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보자 요거. x가 2보다 클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fx를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k라고 놓고 뭐 해야 돼요? 그럼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네요. 맞나요? 그럼 얘는 판별식 볼까? d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푸셨나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긴 한데 이쪽에다가 할게요. 아래로 볼록하기는 한데 x축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fx의 그래프는 증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럼 x가 2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 어딘가 뭐 2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이렇게 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게 되어라 라고 했는데 맨 밑에 있는 것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커지는 상황이 된 거다라는 거를 요거를 써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증감증으로 그렸으면은 못 맞췄겠죠? 자, 그러면은 외웠는데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를 넣어보면 2, 얼마야? 3분의 8, 마 4, 풀 10, 풀 K 3분의 8, 풀 6, 풀 K 그럼 K, 풀 18, 26?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커라 했는데 x축이랑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여기 뚫려 있잖아요. 그죠? 이 옆에 있는 놈부터 봐라라는 건데 옆에 있는 놈은 다도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3분의 2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6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구간에서 두 함수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어진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a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넘겨가지고 봤을 때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 상황에 fx를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a라고 놓는다면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6x 뭐고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로 묶었을 때 2x 그냥 바로 가자. 귀찮다. 자 그러면 4, 0, 6, 10 마이너스 1, 4, 마 4, 마 4, 4, 10, 마 10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f'x가 이제 x 플러스 1에다가 4니까 2로 빼내면 2x 마이너스 제곱 2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분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판별식 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마이너스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헉은 나오는데 그러면 이 3차에는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러면은 증감증으로 그리는데 한 군데서 만나야 하니까 요렇게 만났거나 요렇게 만난 상황이 될 거예요. 요렇게 만났다고 해도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끄었다고 해도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6, 12, 20, 마이너스 a. 그러면 8 마이너스 a. 뭐 아무 데나 잡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뭐라고? 8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a가 커요? 아니면 8 마이너스 a가 커요? 8 마이너스 a가 크죠? 그럼 이거 잘못 그린 거죠? 8 마이너스 a가 더 커야 되니까 얘를 더 이렇게 위에다가 하고 2, 반대로 했다. 8 마이너스 a가 더 크다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2,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고 여기 밑에다가 여기가 0, 마이너스 a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떠라고? 0보다 크래. 그럼 0보다 크려면은 이 맨 밑에 있는 얘만 0보다 커주면 얘도 자동으로 0보다 커질 거 아이가. 그럼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면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야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근데 몇 쪽이라고 지금? 뭐 잘못 풀었는데 6이 나왔는데 근데 뭐 틀렸지? 계산을 잘못했나?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7-12 잘못 그렸습니다. 수정.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이걸 너무 신경을 안 썼네요. 여기 근이 하나가 생기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 무엇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0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부터 이렇게 본다는 건데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작은가 얘가 맞지? 그냥 아까 여기다가 표시하면 안 됐다 그제? 마이너스 1 확인하고 갔어야 됐네.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1, 풀, 3, 10, A. 그러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런 상황이 됐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져야 된다라고 쓰셔야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마우스가 약간 지금 좀 이상하다. 자, 속도와 가속도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기본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내가 엄청 다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뭔 소린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필요도 없고 기본만 딱 하고 가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라는 걸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옛날에 배운 적 있는데 뭐 배웠지? 거속시. 굿.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다. 이거 그제? 금방 뭐라고? 거리는 뭐라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리와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속도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미분을 하는데 미분을 왜 했을까?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분은 결국 뭘 구하는 걸까라고 하면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게 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학원이 있었어. 그 다음에 롯데마트 하자. 거리가 500m야. 내가 얘를 10분 만에 갔어. 쌤의 속력은 뭐였을까요? 10분에 500이니까 50m를 분속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분속 50m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러면 봐봐. 여기가 학원이고 저희가 롯데마트야. 그래 걷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호등을 만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너야 돼? 멈춰야 되지. 50m의 속력으로 간다고 해서 내가 신호등을 만나도 그냥 50m의 속력으로 걸어갔을까라는 거지. 아니다. 근데 내가 10분 뒤에 도착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송미한테 얘기를 한 거야. 송미야 나 거기까지 가는데 10분 걸릴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걸어가고 있었어 50의 속력으로. 근데 신호등을 만나서 딱 멈췄어. 근데 이렇게 하면 늦을 것 같은 거야. 건널목 건너면서 이제 어떻게 가야 돼? 뛰어가야겠지. 뛰어가다가 이제 저기 보여. 그래 이제 마음이 놓여가지고 이제 좀 천천히 갔다 이런 상황이다 라면 내가 속력이 50이지만 이 모든 구간을 정확하게 50으로 일정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면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으로 나눈 거는 평균적으로 1분에 50m를 갔구나라는 거지. 매번 똑같은 속력으로 50을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궁금해진 거지. 여기에는 그러면
속력이 얼마였고 여기에는 얼마였고 여기에는 얼마였고 라고 하는 게 궁금한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딱 이 지점에서의 속력을 얘기해봐라고 하면 딱 이 순간에는 시간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지. 근데 시간분의 거리라며. 근데 시간이 그럼 안 변했으면 시간이 0이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말이 안 돼. 근데 딱 이 순간에 속력을 알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속도다라는 거죠. 그 순간을 얘기하자 이렇게. 근데 접선의 기울기 한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점이랑 이 점 사이에서 이렇게 본 게 그냥 기울기입니다. 그죠? 그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럼 x가 변한 양분의 y가 변한 양을 보는 게 평균 변화율이었죠. 근데 쌤이 딱 이 순간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 순간에는 x 변화량이 존재할까요? y 변화량이 존재할까요? 그냥 이 순간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했겠지. 근데 얘가 사실 0이었네? 이까지 오케이? 지난 얘기하는 겁니다. 0이었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뭐 해서 알아내자 했지? 미분을 그래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가지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해서 이 순간의 기울기를 알아내보자 라는 거지. 왜냐? 분모가 0인 건 불가능했으니까. 그러면 쌤이 요거 구하는 게 속력인데 얘를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시간이 안 변했을 거 아니야? 이 순간에. 그래서 델타 시간이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얘를 0으로 보내보자 라는 게 뭐가 되냐면 속력이 아니고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분의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순간, 딱 저 순간에 속력을 알고 싶다라고 한 상황이 지금 속도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도 뭐 하는 상황이라고? 미분하는 상황입니다. 미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 그러면 이 세 개의 관계를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 다음 페이지 보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나와 있어. 평균 변화율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f의 x 플러스 델타 fx 플러스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h 이렇게 구하는 게 그냥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얘를 이렇게 달아줌으로써 뭐고? 그냥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로 변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얘 이거 무슨 형태라고 해? 네 글자로?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야. 미분계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을 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했어요? 미분하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냥 미분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걸 이용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사실 제끼고 갈게요. 그냥 여기 있는 요 정도, 요 말풍선 정도만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위치가 주어집니다. 항상 문제에서. 그럼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위치, 기호도 조금 알자. 위치를 x다라고 한다면 속도는 v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a다. 딱 요것만 알고 문제 다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막 적혀 있는데 여기
여기 밑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게 가속도가 된다라는 것까지. 야, 이 속도면은 6시 전에 끝날 수도 있겠다. 는 거 내 착각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t초 후에 t초 후가 조금 중요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뭐가 위치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 위치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9t입니다. 그러면 속도 구해보세요 하면 얘를 뭐 해라? 미분해라. 시작. 가속도 알고 싶어. 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그러면 가속도는 6t 끝난 거야. 그리고 어떨 때가 알고 싶냐면 1번 문제 볼 거야. 속도가 얼마일 때? 15일 때. 그러면 x, v, a 중에 뭐가 15다? 다시. v가 15다. 그럼 이제 여기서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얼마였냐면 15였던 거야. 그럼 얘를 풀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 그러면 t는 4,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2. 이까지는 따라오지? 자, 근데 시간이 t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러면 얘는 시간을 말하는 거네? 근데 4초. 이건 가능하지? 근데 시간을 거꾸로 흐를 수 있나? 마이너스 2초 가능할까? 없어. 그래서 시간 t는 항상 양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t는 4초인 거야. 4초. 어? 0 안 돼요. 4초인 겁니다. t는 0보다 큽니다. 항상. 여기에다가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속도가 15일 때라고 하고 여기에 적어놨는데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시간이 4초일 때 가속도를 구하세요.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t가 4일 때 a 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4만 넣어주시면 끝나요. 6, 4, 24에다가 6을 뺍니다. 18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세요. 이거 나를 잘 봐. 여기서 내가 지금 이쪽 앞으로 갈 거야.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다가 내가 운동 방향을 바꿔서 다시 뒤로 가고 싶어. 여기서 뒤로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돌기 전에 뭐 해야 돼? 멈춰야 되겠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는 내가 멈출 때인 거야. 멈출 때라면 속도가 얼마일까? 그렇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속도가 0이다 라는 건 x, v, a 뭐 보라? v.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0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일 때니까 t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0이었어. 그럼 t는 3 아니면 t는 마이너스 1이겠지? 둘 중에 뭐 골라야 된다고? 그러면은 t는 3이 되겠죠. 왜냐? t가 양수니까. 이거는 탈락. 그러면 결국 속도가 0일 때는 시간이 3일 때 뭘 구해라? x. 그러면 t가 3일 때니까 여기에다가 3을 잡아 넣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시간 말고는 마이너스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P의 가속도가 6일 때. 그러면 X, V, A 중에 뭐가 6이다? 뭐라카노? A가 6이다. 그러면 6t-6이 6이다. 그럼 6t가 12다라는 거니까 t는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뭘 구하라? 그럼 얘를 어디에다 넣어라? x. 그러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2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개 이렇게 적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t를 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하는지 본 다음 대입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 푸세요. 자,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x가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t 제곱 플러스 6t입니다. 속도 v는 t제곱 마이너스 10t 가는 t 플러스 그 다음에 a는 2t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여기까지 쓴 거고 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가속도를 구하세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0이다. 이렇게 놓고 t마 2, t마 3 0이다. 이렇게 놓는다면 t가 2거나 t가 3입니다. 근데 쌤이 아까 t가 양수여야 된다고 했는데 양수가 2개 나왔네? 그럼 둘 다 구해야 되나? 그러면? 뭐라고? 뭐라고? 아, t가 1대요. 왜? 왜냐면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되어 있죠. 처음으로. 이때 한번 바꾸고 이때 한번 바꾸는 겁니다. 2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바꿀 때 구하라고 한 거니까 t가 2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2를 어디다가 넣어라? a에다가. 그러면 4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의 T초 후의 좌표를 각각 다음과 같다. 그러면 P가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까지 여기까지 풀게. P가 운동 방향을 바꾼 순간. P는 그럼 앞에 거 봐야 돼? 뒤에 거 봐야 돼? 앞에 거. 그럼 X1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인데 보이죠? V1은 6t 제곱 마이너스 18t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는 뭐가 0이다? 속도가 0이다. 그러니까 얘가 0인 때를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라서 6t 제곱 마이너스 18t가 0이다 라고 놓고 간다면 6t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3이 0이다. 그러면 t가 0이거나 t가 3이어야 하는데 쌤이 t가 어떻다 그랬어? 양수. 그래서 얘는 틀렸고 얘다. 그러면은 요 말은 t가 3일 때 뭘 구하세요? q의 속도. 그러면은 x2를 봐라 라는 거고 x2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t제곱 플러스 그러면은 v2는 2t 플러스 8이죠. t가 3일 때 구하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3 잡아 넣어주시면은 6 더하기 8 해가지고 14다 쓰시면은 정답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x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다. 자, 높이는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뭘 얘기하는 걸까요? 높이는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죠? 높이는 위치입니다. 수직선이 위아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높이는, 그럼 여기 위치는 이거랑 같은 말이죠? 얘가 위치다. x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지금 20t-5t 제곱인 겁니다. x가 순서 바꿀게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0t.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t가 3일 때 v값과 a값을 구하라 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3을 여기 넣습니다.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단위가 있죠, 이 문제에는. 그럼 여기 단위를 써야 됩니다. 미터 퍼 세크. 오케이?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그냥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단위가 새로 배우는 거. 마이너스 10에 그대로 쓸 건데 여기에다가 제곱을 붙이시면 됩니다. 가속도 단위입니다. 자, 그럼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던졌는데 제일 위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다, 그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던졌다, 봐봐. 이렇게 던졌다. 그럼 최고 높이 여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가야 최고 높이에 도달하지? 어디로? 위로.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건 어디로?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은 뭐 할 때게? 멈췄을 때. 왜? 운동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러면 최고 높이를 구하라는 건 마찬가지로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구하라는 거다. 그럼 속도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0일 때 얘기하는 거니까 t가 2일 때 얘기해라. 그지?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뭘 구해라? 위치를 구해라. 대입을 하시면 20이 나오겠네요. 20. 그럼 단위까지 미터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밑에 거 푸세요. 자, 높이를 S라고 한다면 높이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높이가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 뭐에 해당한다? 위치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5다. 그럼 속도 뭔가요? 마이너스 17 플러스 10 가속도. 마이너스 10 자, 그럼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럼 t에다 뭘 넣어라?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10. 속도 지금 미터고 초속이니까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가속도 마이너스 10. 그대로 쓰는데 뭘 붙인다? 제곱.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땅에 떨어진 건 뭐가 얼마일게? 굿. 그러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15가 0. 그럼 마 5로 나누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 그러면 t 마이너스 3t이 0. 그럼 t는 3일 때 속도를 구하세요. 3을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를 구하세요. 그럼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이 0일 때. 그럼 t가 1일 때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5 플러스 10 플러스 15 하시면은 20이 나오니까 저거 정답은 20m다. 이렇게 하시면 정답 되겠죠. 낚이는 거 문제. 시험에 나오면 낚이는 문제. 자, 그림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30초 동안 움직인 전피의 속도 그래프이다. 속도 그래프. 그럼 뭐 한 그래프다? 미분 한 번 한 그래프다.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미분 한 번 한 그래프는 F'X야.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내 생각에 내가 문제를 안 틀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라는 건 뭐가 0인 거? 그래서 소리 난다. 속도가 0인 거. 그지? 0인 거 2번이다. 그래, 속도 그래프라며. 그럼 속도 그래프에 0인 지점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긴데. 이거는 보게, 안 보게? 왜냐? t는 뭐여야 하니까? 0보다 커야 하니까. 2개만 보는 겁니다.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낚였겠죠? 그거 생각 안 했으면. 그 다음에 10부터 20까지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가속도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뭐 한 그래프야? 한 번 더 미분한 그래프야. 한 번 더 미분했다는 거는 뭘 보라는 걸까? 그래프 기준. 그래프 기준 미분을 해라라는 건 어떤 의미랑 같을까? 그거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10부터 20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일정하다. 여기 접선 그어봐도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접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뭘 하든 곡선이라면 뭐 다르게 나왔겠지만 직선이니까 여기 해도 이거고 이거 해도 이거고 이거 해도 이거 아이가 맞나? 그러면 일정합니까 가속도?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출발 후 P의 속도가 0인 지점은 세 곳이다. 무엇이 0? 몇 군데라고? 두 군데잖아, 두 군데. 같은 말이죠, 얘랑 얘랑. 틀렸죠. 밑에 거 보세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속도 그래프니까 뭐 한 그래프다? 미분한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세요. A에서의 가속도는? 그럼 뭐 보라는 거야,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해야 가속도다? 미분해야 가속도다.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뭘 바라는 걸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껐습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극대값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0이겠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속력은 감소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자체가 속도 그래프인데 근데 속력이 감소하냐고 물었어. 속력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이건 맞겠네. 그럼 이건 맞을까? 여기서부터 너무 배가 고파서 계속 소리가 나네. 왜? 0보다 커야 되거든요. 틀렸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럼 맞았나요? 그건 더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맞았어요. 이거 맞아요? 아니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하나만 해. 틀렸어요. 왜? 기억 니은이 이미 맞았으니까 한 개는 틀려야 돼요. 그런 논리 말고 나는 이거 알겠다 하는 사람 없나요? 속력이랑 속도랑 달라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절대값. 내가 이때까지 속도를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력이 나왔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절대값이 감소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줄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늘었어요. 맞았을까요? 아니요. 증가한다가 정답이에요.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얘가 헷갈리냐면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고 풀면 당연히 감소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근데 속력이다라는 거는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다. 속력. 요렇게 한 상황이더라.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기. 헷갈리지.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도형 문제가 나왔죠. 자, 키가 180인 사람이 지상으로부터의 3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분 100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시간을 항상 t라고 줬는데 안 줬어, 그지? t가 없어. 그래서 t를 설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t초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1분에 100m를 간다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미터 분으로 가라 했네요. 그럼 t초가 아니고 t분이라고 해야 되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갔을까? t분 후에 1분에 100m씩 가니까 100t. 그러면 얘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x는 100t다. 그냥 그거지.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이 100이라며. 근데 시간이 t분이 흘렀다며. 두 개 곱하면 끝이죠. 그래서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죠? 이해하셨니? 자, 그럼 얘 대 얘는 몇 대 몇이니? 얘? 뭐가요? 1.8 대 3은? 1.8대 3. 1.8이면 얘, 여기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대 몇? 1.8대 3. 그 간단한 자연수의 비록 몇 대 몇? 30대 18. 간단한 자연수의 비록. 아, 18대 잠시만. 2대 3. 3대 5. 3대 5. 3대 5죠?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3대 5겠네요. 이해하셨나? 네. 닮음 할 줄 알지? 네. 여기는 왜 대답이 없지? 알죠? 태희는 왜 내 눈을 피하지? 오케이. 그럼 얘가 3대 5다, 그지? 그러면 여기 3대 5라면 여기 이만큼은 2겠네, 2. 그럼 여기를 2. 잠깐만. 100, 어디? 잠시.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어. 그림자 끝에 위치를 구해야 하고. 여기가 100t? 이렇게 돼야 되겠네. 얘가 걸어온 거리가 100t라며. 그러면 얘가 2대 3인 B는 이해하나? 3, 봐봐. 뭔 소리 하고 있냐면, 얘가 3대 5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2겠지? 그럼 2대 5니까, 얘는 250t가 되겠네. 이해했나요? 그럼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림자 끝은 여기잖아. 여기의 위치는 250t네, 그제? 그럼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미분한다. 얼마? 250. 이번에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그림자 길이는 얼마인 건데? 150t. 그러면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또 뭐 한다? 그럼 얼마다? 150. 왜 저기 t라고 썼지? n이죠. 150m/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어렵지. 멘붕이 올 겁니다. 밑에 거 아무것도 못 풀걸. 자, 잔잔한 호수면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0.4m/s의 속력으로 커집니다. 돌을 던지고 나서 5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그러면 t초 후에 반지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0.4m씩 커진대요. t초마다. 그럼 t초 후에 반지름 뭘까요? 0.4t죠. 0.4t. 그러면 t초 후에 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0.1t. 근데 t가 얼마일 때? 아니구나. 미안.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했네. 그럼 이걸 뭐 해야 되게?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면? 미분. 그럼 미분하면 0.32t. 근데 t가 얼마일 때? 4일 때. 9라고요? 5. 5를 넣으면 1.6 파이. 끝. 자, 볼게요. 적분 이제 배우겠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분의 반대는 뭐게요?
그러면은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 fx가 있는데요. 얘를 뭐 하지?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다라고 한다면 얘 미분해보세요.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 요게 미분 요 방향이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올 때 얼마 곱했지? 그럼 원래대로 돌리려면 뭐 곱해야 되지? 3분의 1.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 3을 곱했으니까 다시 3분의 1을 곱해서 2 세제곱 차수를 한 칸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올 때 얼마 곱했지? 그럼 다시 얼마 곱해야 원래대로 돌아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올 때는 1이죠 1. 그럼 여기도 다시 1. 그러면 차수 올리니까 x. 근데 여기 뭐가 있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서 걔를 c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가는 게 적분이네요. 그죠? 그럼 미분 반대로 하면 적분인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럼 얘 이름을 하나 정해줄게요. 쌤이 여기 5였던지 100이었던지 뭐 10이었던지 없어져요. 그죠? 근데 원래로 돌리려면 뭔지 몰라요. 그죠? 몰라가지고 C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적분 상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분을 배운다 했는데 단원 이름이 뭐라 돼 있어요? 부정적분. 부정 무슨 뜻이게요? 한 번에 말해보면 아니다? 엎드려 절받기다. 그 부정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 해서 부정적분입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배웠으니까 나중에 뭐 배우게? 반명 확정적. 그냥 정적분입니다. 네. 예. 정적분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 부정적분인데 왜 부정이냐면 여기가 몰라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얘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분한 거를 적분하고 미분한 거가 다시 적분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갔나요? 근데? 아니요.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fx가 있었는데요. 걔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볼게. 2x 세제곱 아니다. fx가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이었다고 해볼게요. 이번엔. 그럼 얘를 이제 적분해보세요 라고 할 건데요. 그거를 라지 f 해가지고 적분했다 해서 f'(x) 썼죠. 미분할 때는. 적분할 때는 라지 f로 해서 쓸 거예요. 적분을 할 건데요. 3차로 올릴 거예요. 그럼 3분의 1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3차를 2차로 내릴 거예요 하면은 3을 곱했잖아. 2차를 3차로 올릴 거예요 하면 3분의 1을 곱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3차로 올릴 거면 3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얘를 적분 시작 3분의 1을 곱해야지. 적분 2x 세제곱 5 플러스 모르니까 이렇게 갔어요. 자 이번엔 적분 먼저 했어요. 얘를 다시 미분해보세요. 그럼 라지 f를 미분한 f'(x) 자 그럼 이번에는 뭐부터 했지? 하고 똑같나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죠? 우리 여집합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집합의 여집합하면 다시 뭐가 나왔더라? A 나왔죠. 자, 그 다음 명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not P, P가 아니다 라는 의미죠. 그걸 다시 부정하면 뭐가 나왔더라? P가 나온 거예요. 근데 미분이랑 적분은 반대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미분한 걸 다시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건데 상황이 미분하고 적분을 나중에 했어요. 마지막 행동이 적분이었다면 적분 상수가 생겼겠네요. 근데 적분하고 미분했어요. 마지막 행동이 적분이 아니었어요. 적분 상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면 완전 원래대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은 완전 원래대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지? 미분, 적분, 적분, 미분 뭔 소리야?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지. 마지막에 뭘 했는지만 생각하면 돼. 적분하면 무조건 적분 상수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한 행동이 적분이라면 적분 상수 있었을 거야. 그럼 처음이랑 똑같았을까? 마지막 한 행동이 미분이야. 적분 했어, 안 했어? 마지막에만 생각하면 돼. 안 했어요, 마지막에. 그죠? 적분 안 했으니까 적분 상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럼 원래랑 똑같았을까, 달랐을까?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분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ddx 얘기한 적 있나? 없어요? 미분을 해라. 미분해라. 라는 걸 기호로, 한글로 쓰기가 싫어가지고 기호로 씁니다. 읽어보세요. 저렇게 읽으면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ddx라고 읽을 거예요. 왜? 왜? ddx입니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이건 미분해랍니다. 그럼 적분해라도 기호가 있겠네요. 적분해라. 대문자지. 이렇게 쓰고요. fx를 적분해라 라서 fx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해라 fx 여기 뒤에다가 달립니다. 메모하세요. 그럼 이거 읽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일단 다 적으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냐면 어떻게 읽게? 여기. 인티거. 아니야. 영어학원이 아니에요. 난 매번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한국어로요. 인티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옛날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얘를 나는 한 번만 한글로 쓸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한글로 안 쓸 거예요. 왜냐, 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인테그랄. 맞죠? 부끄러우니까 지울게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읽을 겁니다. 인테그랄 fx dx ddx입니다. dx분의 d가 아닙니다. 그럼 미분해라랑 적분해라랑 기호를 아시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뭐 했더니 얘더라 라는 거죠. 그럼 다시 얘를 뭐 하면 fx를 알 수 있을까? 미분. 이걸 미분하세요. 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x-3 fx dx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적분했더니 얘가 된 거야. 그러면 얘를 알고 싶어. 그럼 다시 뭐 해야 되게? 뭐라고? 미분.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fx를 구하래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죠? 그러면은 fx가 알고 싶은 거니까 fx는 x 마이너스 x 1이 되겠죠? 간단하지? 밑에 거 해봐.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ABC 값. 인테그랄 a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dx. 이 친구가 2x 제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 알맹이만 꺼내고 싶으면 뭐 해야 되게? 미분. 그러면은 미분이 되면 알맹이만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되겠죠? 그럼 좌변을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뭐 해야 되겠어? 그럼 6x 제곱 플러스 자 그럼 a는 b는 c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여라. 인테그랄 x 마이너스 1 fx 그 다음에 dx 이 친구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입니다. 요것만 꺼내고 싶어 뭐 해야 된다고? 미분. 그러면 좌변은 미분했으니까 우변은 그럼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3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겠죠. 아, 왜 이러노? 자, 함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f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 적분 기호도 있고 미분 기호도 있는 거야. 그럼 왔다 갔다 됐으니까 그대로 되겠네? 근데 뭘 먼저 했는지가 중요해. 가까이 있는 게 먼저인 거야. 이 알맹이를 가까이 있는 게 요거죠. 인테그랄 dx. 그럼 이건 뭐 한다?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뭘 했는데? 미분.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알맹이가 똑같이 그냥 이렇게 나왔겠죠. 자, 마지막에 한 행동이 적분이에요, 미분이에요, 그러면? 미분. 그럼 완전히 똑같아요.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에요. 그럼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가지고 2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의 1이 2입니다. 자, fx를 구하래요. 뭐 미분 기호도 있고 적분 기호도 있어요. 가까운 걸 먼저 했을 거야. 얘 기준. 뭐부터 했을까? 미분하고 적분. 그럼 뭐가 생겼게? C가 뭔데? 뭐라고? 적분 상수죠. 상수항이라서 상수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얘가 그러면 fx가 이런 상황인 거네. 이해했나? 그럼 1 넣으면 뭐 나온대? 2. 그럼 1 더하기 5 더하기 C가 인 거네. 그럼 C가 뭐다? 4더라. 그러면은 뭘 fx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뭘로 고친다? 4로 고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알려주고 갈게요. 원래 상황이 이 상황이었죠? 이렇게 쓸 때 감점의 요소 있습니다. 고정적분에 C를 쓸 거면 무조건 얘가 달려야 돼요. 이거 없으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무조건 써야 해요. 말을 했습니다. 자, 밑에 거 보세요. 봅시다.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dx는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자, 뭐부터 하고 뭐를 마지막에 했다? 하고 미분했다. 그럼 적분상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그냥 똑같아요. 자, 이거 그냥 꺼내면 2x 제곱 ax 마이너스 3은 a는 b는 c는 굿.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하여 f0이 3입니다. 인테그랄 d dx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dx. 그럼 뭐를 나중에 했는데? 적분. 그럼 뭐가 생기는데? 그럼 이게 얼만데? 5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뭘 써라? 근데 F, 얘가 F죠? 근데 F에다가 0을 넣으면 얼마가 나온대요? 3이 나온대요. 그럼 이 C가 얼마였다? 3이었다. 그럼 F에다 1을 넣어라. 2가 정답이 되겠죠.